뽀뽀 네 뽀메TV 네, 안녕하십니까. 뽀메TV 구독자 여러분, 이진입니다. 너무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순이나 그리고 꼬니 잘 지내고 있고요. 춘천에서 이제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저희도 이제 춘천 송암운동장을 찾아서 응원도 하고, 뭐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요즘에는 K리그 관련해서 저작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경기 영상을 찍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 뽐내TV가 컨셉이 직관을 가서 어떤 색다른 모습들, 강원 팬들의 아주 열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우리 강원 FC의 어떤 경기력,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촬영해서 보여드리는 게 주 컨텐츠였고, 또 그걸로 또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데요. 또 영상을 많이 못 올리기 때문에 또 죄송스러운 마음들도 있고, 이제 가끔 이제 연락도 주시고 DM도 주셔서 영상이 언제 올라오냐 하는 이제 구독자분들 때문에 이제 힘을 많이 받고는 있는데, When I wake up, I feel cozy, yeah. Can you hold up? Don't need no coffee yet. Got no makeup. How do you look so fine? 올 여름 더위가 진짜 가만히만 있어도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지금 날씨는 굉장히 무덥고, 우리 강원 FC의 어떤 팀 분위기는 매우 무겁고, 참 그런 무덥고 무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우리 강원 팬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인사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강원 경기를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제주전이 춘천에서 열렸는데 그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주를 맞아서 승리를 예상을 하긴 했었어요. 사실 뭐 요즘 팀 분위기도 안 좋았고 부상자도 많고, 그 전 경기인 이제 광주전도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승점을 3점 획득하는 데는 이제 실패를 했고, 무승부를 이제 이뤄내긴 했는데, 이 경기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좀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 드리자면은, 이번 제주전을 승리로 좀 예측을 해봤던 게, 강원은 지금 7월달에 두 경기를 치렀죠. 아무래도 무더운 날씨에 또 광주 원정까지 갔다 오는 그런 경기 일정이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상대팀인 제주가 5월에 마지막 경기를 치렀고, 실전 경험이 한 2개월 정도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원이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경기 감각 문제에서는 제주보다는 조금 앞설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했던 점, 요즘에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한 것 같더니 또 난리죠. 제가 지금 오늘 여기 혼자 있는데 거리두기 리뷰, 우리 순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순이 특파원. 예, 안녕하세요. 뽐내TV의 순이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동안 경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감각에서 문제가 있을 거다. 다만 이제 강원은 최근 이제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서 이제 두 경기를 먼저 치렀죠. 그래서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체력적인 문제보다는 경기 감각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제주가 강원을 상대로 초반에는 압도적인 좀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순이도 아무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이 고생 많습니다. 아쉬웠던 부분 두 번째를 좀 얘기를 하자면, 전반에는 사실 굉장히 강원 경기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호흡도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나왔고, 오물 선수를 투입하면서 조금씩 살아는 났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후반 한 70분 가량부터 제주가 급격하게 1대0으로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제주가 급격하게 체력이 바닥이 납니다. 뭐 뛸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표정, 그리고 제주도 굉장히 수비에서 실수도 많이 나오고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원은 점점 경기 템포가 살아나고, 어쨌든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후보 명단에 김대현 선수가 있었어요.
김대현 선수가 요즘 아무래도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아무래도 좀 서브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김대현 선수가 한 80분, 83분 한 요쯤에 투입이 돼서 들어갔거든요. 그 시기가 저는 살짝 좀 늦지 않았나. 급격하게 체력이 좀 지쳤을 때 김대현 선수를 조금 더 빨리 한 70분? 안 그렇다면 뭐 그 전에라도 좀 투입이 되었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선수 투입이나 이런 건 당연히 이제 김병수 감독님의 권한이고, 또 선수 사정이라든지 뭐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컨디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뭐 자세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만 팬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순위 특파원.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죠? 저희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정엽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이정엽 선수는 저는 사실 예전부터 영입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선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강원 스타일이 좀 맞거든요. 이정엽 선수는 어떤 스트라이커 자원인데 연계형 스트라이커입니다.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뿌려주고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또 타겟형 스트라이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원 스타일의, 그리고 또 김병수 감독님이 추구하는 어떤 병수볼에 아주 적합한 스트라이커다. 그래서 국가대표에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용이 좀 됐었고요. 어떻게 이번에 강원으로 좀 영입이 돼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데뷔전을 가졌죠. 첫 투입도 빨랐어요. 그만큼 강원의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정엽 선수를 투입했는데, 물론 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첫 경기치고는 많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연계하는 플레이, 뭐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떠주는, 그리고 머리로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과감하게 슈팅을 때리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정엽 선수랑 고무열 선수 공존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외국인 두 선수들이 또 영입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 맞춰보면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더 생기지 않을까. 우선 이정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기대를 했던 선수고, 강원에 오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선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선수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선수고, 아무래도 호흡 문제만 조금 뭐 해결을 한다면 강원에 큰 힘이 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부분은 저는 황문기 선수를 눈에 띄더라고요. 황문기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한국영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 한국영 선수가 지금 무릎 쪽이 좀 안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에 한국영 선수를 빼고 황문기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황문기 선수가 뭐 이전에도 제가 느낀 거지만 이번 경기 특히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왕성한 활동량, 그리고 이따금씩 찔러주는 스루 패스나 뭐 그 공격적인 패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준급이에요. 그리고 이 선수가 어떤 집념이랄까요? 경기에서 투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황문기 선수가 굉장히 장래성도 있어 보이고 강원에 점점 녹아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문기 선수는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선수인 것 같습니다. 또 한국영 선수도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하고 팀 내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위는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강원 팬 입장에서는 걱정을 불식시키는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황문기 선수죠. 굉장히 킬패스와 뭐 굉장히 시야도 넓고, 또 제2의 좀 한국영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게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후반기에 좋은 좀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힘든 경기였습니다. 체력적으로 뭐 두 팀 모두 진짜 마지막에는 안쓰러울 정도로 체력적으로 너무 한계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쐐기골을 실점을 하고 2대0으로 밀려난 상황이었죠. 사실 저도 죄송하지만 팬으로서 이 경기는 사실 포기했어요. 2대0이 되는 순간 공격에선 결정이 안 되고 시간이 이제 다 다른 상황에서 두 번째 실점을 하게 되니까 사실 팬으로서도
좀 실망스럽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선수들이 그 포기한 이 팬을 반성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끝까지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임채민 선수의 추격골, 김영빈 선수의 동점골까지 이뤄내면서 정말 막판에 정말 힘을 쥐어짜면서 승점 1점을 가져와 줬습니다. 정말 예전 포항과의 경기, 5대4 경기, 그 경기가 싹 스쳐갈 정도로 막판에 그 강원의 집념과 어떤 투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공격수가 아닌 우리 두 센터백 자원인 임채민 선수와 김영빈 선수가 그걸 일궈냈다라는 게 얼마나 수비 선수들까지도 이 경기를 어떻게든 살려내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강원은 테이블에서 이제 9위에 하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죠. 물론 밑에 세 팀이 있어요. 근데 사실 밑에 팀들보다 강원이 경기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사실상의 강등권이라고 봐야 하는 위치입니다. 이 경기까지 제주전까지 무너졌다면 광주전도 우리가 승점을 따고 갔어야 될 경기예요. 근데 이제 올 시즌만 해도 광주한테 2패, 승점을 6점을 뺏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전까지 무너진다면 정말 힘들었는데, 물론 우리에겐 승점 3점이 필요했지만 끝까지 투쟁심을 발휘하면서 1점이라도, 승점 1점이라도 얻어냈다라는 게 굉장히 크고요. 이 승점 1점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시즌을 치러 나가는데 이번 승점 1점은 굉장히 클 것이다. 우리가 2대0에서 정말 무너졌다면 앞으로 팀 분위기는 굉장히 다운될 수 있었는데 좋은 결과물을 그래도 만들어냈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 이제 센터백 2명인 김영빈 선수와 임채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어쩌면 공격진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 수비진이 공격을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서 골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다. 네, 우리는 하나다라는 어떤 원맨팀, 그런 승리의 열정을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뭐 팀 내 분위기나 또 뭐 부상 선수도 많고 강원의 지금 경기력이나 순위가 위치가 좀 낮기 때문에 굉장히 팬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으실 거고 구단 관계자나 뭐 이제 코칭 스태프, 뭐 선수들도 이만저만은 아니겠죠, 스트레스가. 근데 뭐 어쨌든 영입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기대되는 선수들이 이번에 영입이 됐고, 그리고 이번 결과도 어떤 다이나믹한 결과물을 그래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의 시즌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팬 여러분들도 좀 힘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2부 리그로 떨어져서는 지금 제 생각에는 2부 리그도 저는 챙겨보긴 하는데 이거 다시 승격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판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은 그 이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최대한 강등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차곡차곡 영입된 선수들과 맞춰 나가면서 팀을 또 만들어 나가면서, 또 임채민 선수도 돌아왔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조금 안정적인 순위로만 마칠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강원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